무중력 공주.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왕족이 살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님을 얻게 되었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뛸 듯이 기뻐했고, 왕은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에게 명명식 초대장을 보냈어요. 친구, 그의 친지, 사제, 그리고 마법사까지 모두 명명식에 초대되었죠. 하지만 빼먹은 이가 있었어요. 바로 마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악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공주의 명명식에 관해 들은 마녀는 초대받든 말든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기념식에 온 마녀를 본 왕은 전혀 알지 못했죠. 본인이 깜빡하고 마녀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서 오시지요. 부디 제 딸의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럼요. 반드시 그래야죠. 친애하는 폐하, 우리 사랑스러운 공주님은 어디 있나요? 왕비가 곧 데려올 거예요. 왕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초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까먹었던 게 분명해 보였지만 그 사실은 마녀를 더욱 화나게 했고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죠. 그렇게 공주의 명명식이 시작되었고 공주에게 향기로운 성수가 뿌려지기 직전에 마녀는 비밀스럽게 성수에 마법의 가루를 섞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공주에게 뿌려지자마자 공주는 무게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공주를 안고 있던 식모는 갑자기 그녀의 팔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주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졌기 때문이죠.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식모는 깜짝 놀라 공주를 놓아버렸지만 아이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중에 붕 떠있을 뿐이었죠. 우리 딸,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공주님께서 마법에 걸렸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은 공주를 붙잡았고 몸의 무게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도 크게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는 머지않아 그들과 공주에게 엄청난 문제를 불러왔죠. 어느 날 공주가 자고 있을 때였어요. 왕비는 무심코 방 창문을 열고 자리를 비웠죠. 바로 그때 창문을 통해 깃털이나 모래알이 날릴 법한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이내 불쌍한 공주님을 창문 밖으로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침실에 들어온 식모는 공주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죠. 아이가 어디 갔지? 여왕님이 데리고 나가신 건가? 공주는 어디 있죠? 내 예쁜 딸아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용서하세요, 여왕님. 전 여왕님께서 데려가신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담 어디 있는 거죠? 그렇게 대대적인 공주 수색이 시작됐어요. 그때 낙엽을 쓸던 정원사가 낙엽 더미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죠. 무슨 소리지?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공주님이잖아! 내 딸은 대체 어디 있나? 내 폐하, 정원사가 낙엽 속에서 공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부로 왕과 왕비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매일같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주님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공주가 잠이 들 때면 날아가지 않도록 이불로 꽉 잡아두어 거의 움직일 수 없도록 했고 그녀가 깨어있을 때면 항상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도록 했죠. 어느 날은 공주와 놀아주려던 왕이 그녀를 들어 하늘 높이 던졌다가 받으려고 했으나 위로 올라간 공주가 내려오지 않아 기다란 사다리를 이용해 데리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공주는 점점 자라났지만 그녀는 잠시라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조금만 힘을 주어 발을 디뎌도 하늘로 날아올랐으니까요. 그리하여 공주가 걷고 싶어 할 때면 언제나 20명의 하인들이 줄지어 그녀의 드레스에 달린 끈을 붙잡아 그녀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무게가 없단 건
공주의 마음도 절대 무거워질 수 없단 걸 의미했어요. 그녀는 절대 슬퍼할 수 없었고 말을 하지 않을 때면 그녀는 항상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슬퍼할 수 없으니 공주는 다른 이의 슬픔도 이해할 수 없었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한 적이 없으니 그녀는 친절하지도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주는 항상 무례하고 불친절했죠. 딸아, 우린 네가 너무 걱정되는구나. 그런 말씀하실 때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아가, 넌 우릴 걱정하거나 조금도 우릴 사랑하지 않니?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저는 날아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런 화난 표정 지으실 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럼 할 말 다 하신 거면 저는 가볼게요. 하지만 공주는 슬펐어요. 비록 슬픔을 느낄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항상 시중이 기다리는 게 싫었어요. 나 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 죄송합니다, 공주님. 하지만 공주님께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으라는 폐하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발! 끈에 묶인 짐승이 된 것 같다고! 날 좀 내버려둬! 죄송합니다, 공주님. 하지만 장엄하신 왕과 왕비님께서는 공주님이 옛날처럼 바람에 날아가 다치시게 될까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혼자 있기만을 원하고 또 원했죠. 그래도 그녀가 자유로울 수 있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궁전 근처에 있는 호수였죠. 공주는 그곳에서 매일 수영했어요. 호수야말로 갑자기 부는 바람에 날아갈 위험도 없고 발을 세게 디뎌 날아갈 일도 없는 안전한 장소였죠. 고로 공주가 호수 안에 있을 때면 그녀는 완전히 혼자일 수 있었어요. 공주는 그곳에서 자신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주는 호수에 들어가 밤낮 없이 수영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왕과 왕비는 왕국에 있는 모든 의사, 약사, 철학가, 그리고 마법사를 불러 상담했지만 그 누구도 공주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죠. 그로부터 얼마 뒤 험드럼과 카피캑이라는 학자들이 왕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공주의 무중력에 관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말해보게, 어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님의 무중력을 치료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임시적으로는요. 적어도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말이죠. 그건 이미 알고 있네. 만약 공주님의 몸 밖에서 흐르는 물이 잠깐 동안이라도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또 기쁘게 해줄 수만 있게 된다면 공주님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물은 그녀를 아마도 영구적으로 치료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군. 그러니까 공주님이 울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울음이 공주님의 무중력을 치료해 줄 겁니다. 그리하여 왕은 왕국에 있는 그 누구든 공주를 울리는 자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하겠노라 공표했어요.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눈물 한 방울조차 뽑아내지 못했죠. 당신 진짜 웃기네요. 그렇게 모두들 공주가 나아질 거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왕자가 궁전으로 둘러싸인 숲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는 공주에 관해 듣긴 했지만 직접 만나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하여 해가 저물자 그는 궁전을 찾아가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대신 숲속의 동굴을 하나 찾아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어요. 동굴로 들어갔던 그가 불을 피울 장작을 찾으러 나온 그때 그는 한 사람이 호수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죠. 그는 곧장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공주였고 그녀를 안았을 때 무게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공주였던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공주를 바라보자마자 그녀에게 반해버렸기 때문이죠.
누가 감히 날 호수 밖으로 꺼낸 거야?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어서 빨리 나를 다시 넣어줘. 당신이 바로 그 중력을 거스르는 공주군요. 물에 빠지지 않나요? 난 빠질 수 없어. 오로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만 있지. 그럼 나와 함께 깊이 빠져보지 않을래요? 그렇게 말하며 왕자는 공주를 품에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이지? 공주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경험이었죠. 어땠어요? 제 평생 해본 것 중에 가장 좋았어요. 그 후로 공주와 왕자는 매일 밤 두 호숫가에서 만나 함께 수영을 했어요. 공주는 사랑을 할 수 없었지만 왕자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는 언제까지나 공주의 곁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영하고 싶었어요. 왕자는 그렇게 평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운명은 그의 의지와는 달랐죠. 공주가 호수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마녀는 호수에 물이 바짝 말라버리도록 저주를 걸고 말았어요. 천천히 한 뼘 한 뼘 호수는 죽어갔고 그와 함께 공주도 죽어갔죠. 이런,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겐가? 아무래도 공주님의 목숨이 그 말라버린 호수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호수를 회생시키지 못하면 공주님도 회복하실 수 없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호수가 거의 다 말라 아주 적은 양의 웅덩이만 남아있을 때 두 청년이 돌 밑에 있던 금색판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만약 인간을 위해 이 호수를 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남자의 생명을 호수에 바쳐야 한다. 또한 그 남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며 호수 안의 건조한 돌에 앉아 물이 그의 머리 너머로 차오를 때까지 견뎌야 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왕은 왕국 구석구석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전가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숲속에서 우연히 왕의 전언을 듣게 된 왕자는 망설임 없이 궁전으로 향했어요. 폐하, 제가 호수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죽기 전에 물이 제 머리 위로 차오를 때까지 가능하다면 공주님이 제 곁에서 제가 살아있도록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공주님이 저와 눈을 맞추고 제게 빵도 주시어 물이 차오르기 전 제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노라. 어쩌면 좋아하는 호수가 다시 차오르는 걸 보는 게 딸에게도 좋을 수도 있으니 말일세. 그리하여 왕자는 마른 돌 위에 앉게 되었어요. 공주는 배 위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왕자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공주에겐 사랑도 친절함도 없었으니까요. 왕자가 앉아있자 호수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그의 무릎까지 찼을 때 배가 약간 떠오르자 공주는 매우 기뻐했죠. 내 배가 떴어. 물이 차오르고 있나 봐. 내 호수가 안 죽겠구나. 다시 수영할 수 있겠다. 왕자님, 우리 다시 수영하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당신과 다시 수영만 할 수 있다면 바라는 게 없겠네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제가 죽어야만 호수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당신도 살 테니까. 그 순간 공주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당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왕자가 죽지 않길 바랐죠. 하지만 물은 쉬지 않고 차올랐어요. 처음에는 왕자의 허리까지, 그리고 그의 가슴, 또 그의 볼, 마침내 그의 코까지 차올라 그의 숨이 막히자 공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렸어요. 그를 간신히 물가로 옮겼지만 그는 숨을 쉬지 않았죠. 공주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슬펐죠. 얼마 뒤 의사들이 왕자에게 다가왔어요. 공주는 그를 그의 침실로 옮겨달라 부탁했죠. 그리고 나선 공주 역시 몸이 좋지 않아 나란히 궁전으로 실려갔고 그렇게 왕국에는 아주 길고 슬픈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공주가 깨어났어요. 왕자는 일어나지 않았죠.
공주는 그를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용감한 왕자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제발. 제발 이대로 죽지 마세요. 바로 그때 왕자가 서서히 눈을 뜨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에 기뻐 공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녀는 날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공주님, 날아가지 않고 넘어지셨어요. 그래, 그건 나도 알아. 드디어 공주님의 무게를 되찾으신 거군요. 그리고 그날 왕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하연이 열렸어요. 호수는 넘쳐 흐를 듯 가득 찼고 왕자는 건강히 살아났으며 공주는 그의 무게를 되찾았죠. 공주는 새로이 걸음마도 배웠고 머지않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죠. 예상대로 왕자와 공주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은 결혼하여 다시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왕국을 통치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